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책방.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책방답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이곳. 아침부터 손님 맞을 준비로 보호자 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나저나 주인공은 어디 있죠? 입구에서부터 존재감을 알리는 녀석. 너구나. 안녕. 부부 옆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타니입니다. 제가 회사를 한 16년 다니고 이제 퇴사하면서 책방 하려고 할 때 탄이 2개월 때 데려와서 지금까지 네, 2개월 3주. 2개월 3주 때 와서 아직까지는 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탄이 성이 뭐냐고. 그러면은 이제 요즘 그냥 방 씨라고 합니다. 예, 그럼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머지않아 월드스타가 될 몸. 벌써부터 인기가 심상치 않죠? 예비 월드스타답게 팬 서비스도 확실합니다. 길에서 만나면 꼭 사인 받으세요. 탄이 덕분인 건지 책방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는데요. 탄이가 고르는 거 사려고? 네. 탄이야, 탄이, 우리 아가 책 한번 골라줘 볼까? 이리 와봐. 탄이, 이거 봐봐. 어떤 책 좋아? 그거 좋아? 탄이 책 하나 골랐어. 탄이도 고맙대. 우와, 우리 탄이 책 하나 팔았네. 책방개구만. 탄이. 그러게요. 누가 책방 게 아니랄까 봐요. 팔았어. 책방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타니의 흔적들. 부부의 애정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책방 일이 바빠도 타니에게 온 관심을 쏟을 정도로 애지중지 키우고 있답니다. 심심해. 회사 선후배로 만나 결혼한 지 10년. 아이를 가지려 무던히 노력했지만 부부의 바람과 노력에도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또래 이제 친구들은 다 이제 만나면 자식 얘기하고 교육 얘기하고 뭐 이런 장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좀 소외된 기분? 그래서 탄이는 좀 자식 같은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간절히 원했던 아이를 대신해 운명처럼 부부에게 찾아온 녀석. 2개월 된 녀석의 사진에 첫눈에 반했고 그렇게 타니는 부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식 같은 존재? 아들. 저는 처음에 되게 짐스러웠어요, 사실. 한 번도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좀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의지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 간식 하나를 먹더라도 타니부터 챙기는데요. 침 떨어진다. 침 떨어져.
이곳 책방에 함께 나온 지 어느덧 2년째. 부부 옆엔 언제나 타니가 있습니다. 집에 혼자 이제 긴 시간 놔두게 되면 또 혼자 좀 외롭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좀 피곤하더라도 그냥 저희가 데리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니까 여기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것도 좀 편안해하지 않나 싶어서. 예. 쉬하러 가. 실외 배변만 하는 타니를 위해 일하는 중에도 서너 시간에 한 번씩 꼭 산책을 나온다는데요. 타니 쉬. 어이구 잘했어 타니. 타니 놀이터 갈까 이제? 놀이터 가. 놀이터 가보자 놀이터. 타니 놀이터 어디 있어 놀이터. 이곳이 바로 타니의 핫플레이스. 물 만난 고기 마냥 아주 신이 났네요. 아이고. 우리가 상해 놀이터인가 보지. 예. 자주 데리고 나오세요? 여기 너무 좋아해서 쉬하면은 여기 항상 와서 여기에 이렇게 살 부비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풀을 되게 잘 뜯어요. 고향에서는 부모님이 맨날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셨는데 걔가 풀을 많이 뜯더라고요. 타니 이리 와. 타니 이리 와봐. 풀은 그만 뜯고 이제 아빠와 신나게 놀아볼 시계. 유성이 비처럼 쏟아지는 하늘 그 아래 너와 함께 춤추고 싶어 색색의 옷들과 예쁜 액세서리 흐르는 저 음악이 내 맘을 설레게 하지 I feel the disco rhythm in my body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시원한 바람도 쐬고 열심히 뛰어논 타니. 아쉽지만 혼자서 바쁠 엄마에게 돌아가야겠죠. 산책 후 피곤했던 걸까요? 녀석 완전히 골아떨어졌네요. 오후 들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책방에도 하나 둘 손님들 발걸음이 향하는데요. 인기척에 잠에서 깬 타니. 그런데 타니야, 손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타니야. 이리 와. 왜? 아니 얌전히 잘 있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좀 전처럼 이제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막 피해 다니면서 짖기도 하고 좀 이렇게 편하게 산책 겸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갑자기 이제 타니가 짖으면 이제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나가시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이유가 뭔지 손님이 오면 정신을 잃고 짖는다는 녀석. 타니의 짖음에 안에 있던 손님도 오던 손님도 놀라는데요. 결국 발걸음을 돌립니다. 부담감가 좀 많이 있으세요? 예. 한 10분 오시면 한 3분에서 4분 정도는 그러신 것 같고요. 강아지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색이 책방개인데 사람을 쫓아내다니요. 이게 뭔 일인가요? 타니, 이리 와. 왜? 아가잖아, 아가. 급한 마음에 타니를 달래보지만 아이 비켜봐요 좀. 들어오세요. 매놓을게요. 아휴 보호자님 좀 속상하시겠는데요. 뭐가 이쁘다고 만져줘. 만져주지 마.
또 다 쫓아내고 타니. 지는 목이 얼마나 아플 거야. 난감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걱정이 크시겠어요. 손님을 향해서 짖으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조금 약간 많이들 놀라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손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죠. 손님들도 손님들인데 이제 타니가 그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것도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좀 편하게 쉬거나 자거나 뭐 아니면 이제 아빠 엄마랑 장난치고 놀아야 되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제 반려견의 어떤 그 노멀한 패턴인데, 약간 이제 특수한 경우가 돼서 이제 타니도 너무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좀 피곤하고 또 이렇게 자는 거 보면 또 이제 안쓰럽고, 이제 집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딱 가면 거의 이렇게 쓰러져 있거든요. 그러면 좀 미안하죠. 어느새 찾아온 하루의 끝. 다 껐나? 아, 내가 제등기 끄고 나왔는데. 꺼놔. 타니 힘들었어. 응. 타니 힘들어. 옳지. 가자. 서둘러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요. 가자. 이거 불 꺼라. 타니 가자. 집에 가자. 아직은 문을 닫기 이른 시간이지만 종일 책방에서 피곤했을 타니를 위해 타니 쉬어갈까? 남들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을 닫습니다. 타니 차 타 쉬어. 가만히 있어. 옳지. 아이고. 가만히 있어. 집에 왔어. 타니 집에 왔어. 좀 이따 밥 먹을까? 타니? 힘들었을 타니를 위해 집에 오자마자 맛있는 밥부터 챙겨주는데요. 다 식었다. 타니 엄마 밥 주세요 해. 응? 타니 엄마 밥 주세요 눌러. 그렇지. 하하, 고 녀석 밥 달라고 할 줄도 알고 정말 사람이 따로 천천히 없네요. 먹어, 천천히. 그리고 또 이제 밥 달라고 저렇게 버튼까지 누르는 거 보면 신기한, 뭐 알고 누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아. 양이 적었나? 이제 또 누른다 봐봐. 저봐. 또 먹을 거야? 또 먹어. 저 차. 응? 차 버튼 또 누른다니까. 저봐. 없어. 아이, 진짜. 먹어. 이리 와. 눌렀으니까 하나 더 줘. 요 녀석 누가 애 아니랄까 봐요. 마지막이야. 하나. 응. 되게 스트레스는 아들. 타니 와봐. 아이, 깜짝이야. 이리 와. 앉아. 옳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좁아라. 좁아. 손. 하루가 다르게 크는 늦둥이 아들을 보는 낙에 부부의 웃음이 마를 날이 없네요.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얘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맨날 둘이서 싸웠을까? 좀 대면대면 해줬을까? 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또 그렇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싸워도 얘기는 해야 되고, 얘 때문에라도 이제. 지금처럼 막 뭐 산책 가요 이런 거 누르면은 뭐 할 새가 없이 이제 또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싸워도 산책은 가야 되니까. 자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집과 책방 늘 함께하는 가족. 하지만 오히려 타니가 힘들진 않을까 부부는 걱정입니다.
부부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설쌤이 한달음에 찾아왔습니다. 타니 누가 왔어? 설쌤을 보자 역시나 짖는 타니. 이러는구나 너. 짖는 게 처음 보냐? 타니 누가 왔어? 선생님 왔어? 타니 선생님 들어와도 왔어? 괜찮죠? 문제 행동도 봤으니 이제 만나봐야겠죠? 타니 선생님 오셨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짖는 거. 아유, 그리고 목청도 크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 한번 그러면 타니의 문제 자세히 살펴볼까요? 온종일 손님이 드나드는 책방. 그런데 타니는 책방에 오는 손님을 보면 짖느라 바빴는데요. 타니를 보고 결국 들어오지 못했던 손님들. 보호자 부부는 녀석이 짖는 이유를 몰라 참 답답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보면 타니의 감정이 저렇게 짖을 때 감정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도 완전히 싫다가 아니에요. 우선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꼬리가 어느 쪽에서 흔들리는 것 같으세요? 오른쪽. 그쵸. 오른쪽 면에서 흔들리죠. 근데 지금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스트레스 시그널 없이 꼬리가 오른쪽으로 되게 넓은 폭으로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도 되게 좋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게 지금까지 이 연구 결과와 추측으로는 몸의 오른쪽에서 흔들릴수록 긍정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꼬리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즐거움이나 약간 긍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곳이 좌뇌거든요. 좌뇌는 오른쪽의 움직임을 아 그렇죠. 예. 이 교차하니까. 네. 그래서 꼬리가 오른쪽에서 움직일수록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쭤보고 싶은 게 타니가 오기 전부터 하셨어요? 아니면 타니가 온 이후에 하셨어요? 타니가 3개월 차 때? 3개월. 3개월 차 때 올 때 책방을 하고 있었죠. 쌤 왜요? 뭔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반려견과 같이 있을 만한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예? 특히 이렇게 통유리로 된 곳이 많이 그래요. 아니 타니가 짖는 이유가 이 통유리로 된 문 때문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는 barrier frustration이라고 해요. 장애물로 인한 흥분. 내가 이 사람이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어요. 눈에는 보여요. 하지만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좀 짜증이 나요. 그리고 그 짜증을 짖음이나 흥분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 장애물이 없어지는 순간 그 행동이 사라져요. 타니가 짖는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울타리를 설치하고 유리문은 열어놓은 상태로 저희가 사람이 와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뭘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베리어 프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장애물에 인해서 짜증이 나서 흥분하고 짖는 아이들한테 이 문을 한번 열고 예. 누군가 들어올 때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과연 타니의 반응은? 어? 외부인을 보고도 짖지 않는 녀석. 타니야, 너 좀 낯설다? 흥분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였냐? 문이었던 거예요. 문 밖에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만나지 못하고 네. 확인을 못하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도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점점 흥분도가 올라가다 터져버리는 거고 지금 뭔가 막고 있는 게 없고 내가 그 바로 앞에 있지 않고 이게 막고 있긴 하지만 들어와서 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별로 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밖에 있는 손님을 향해 그렇게 짖던 녀석이 막상 손님이 책방 안에 들어오면 짖음을 멈추고 조용해지더니 냄새를 맡으며 반기기까지 했는데요. 또 막상 들어오니까 안 짖네. 들어오면 안 짖습니다. 네, 냄새에 맡고 이제 그 적인지 아군인지 파악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가만히 있고요. 사람들의 손길을 얌전히 즐기는가 하면 좋아서 애교까지 부리던 녀석. 결국 탄이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자다가도 인기척이 들리면 벌떡 일어나 반응했던 건데요. 여기 카페는 주 며칠 하고 계세요? 주 6일. 주 6일. 네. 매일 나와요? 예, 거의. 거의 매일. 예, 예. 이게 만성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강아지 교육 프로그램 중에 캐나인 이모셔널 디톡스라는 게 있어요. 강아지의 감정 디톡스. 거기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오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전혀 방해받지 않는 반려견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라고 해요. 아, 얘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어. 그런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쉬다가도 누가 오면 짖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전혀 방해받지 않고 쉬는 시간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예민해지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짖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보호자가 항상 함께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분리불안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끔씩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타니의 이 만성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격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가게에 나와서 밖에서 쉬를 하는데 그 텀이 이제 그 길지가 않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화장실에 대한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줌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이에요. 방광에 오줌을 모아놓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밖에 나가서 오줌을 싸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강아지들은. 다 저기 이리 와. 저쪽으로 타. 게다가 타니의 문제는 책방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호자 부부는 타니와 함께 매일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요. 그런데 차만 탔다 하면 난리를 쳤던 녀석. 아니. 아이고. 아니야, 귀 아파. 차 타면 항상 이래요. 예. 얼마나 힘드시겠어. 너무 일상처럼 이러니까. 알았어. 어릴 때부터 차만 타면 힘들어하더니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너 안 돼. 결국 아니야. 야. 아니! 차 시트를 물어뜯기까지 하는 녀석. 안 돼. 그거 먹으면 어떡해? 응? 먹으면 어떡해? 아이고, 차가 성한 곳이 없네요. 세상에, 이게 웬일인가요? 이게 또 타니가 이런 거. 네, 타니가 이거 파가지고. 처참하네요, 차가. 이거는 전형적인 불안, 차 탔을 때 불안이에요. 차가 이동함으로써 너무나도 많은 소리 자극과 시각 자극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차 탔을 때 우리가 타니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립리킹이라고 하는 혀를 낼름거리는 행동 계속해요. 하품, 이것은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이닝이라고 하죠. 낑낑거려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도 스트레스 시그널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차 안에서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불안해요. 그리고 이런 불안들이 합쳐지고 짜증이 나면서 나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물어뜯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씹으면 그 불안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불안할 때 씹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안전한 건 사실 캔넬이에요. 소프트 캔넬이든 하드 캔넬이든 캔넬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캔넬 안에 들어가도 안에서 막 나오겠다라고 하고 불안해할 거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도 좀 같이 들어가고 해야 돼요. 우리 반려견들 차 탈 때 불안해하는 경우 정말 많은데요. 사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캔넬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캔넬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에 대해서 불안하고 적응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캔넬 안에서도 불안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차 탔을 때 불안해하는 우리 반려견들을 위한 차 적응 교육. 1단계 움직이지 않고 시동도 꺼진 차 안에서 간식 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기. 우선은 시동을 걸었을 때 많이 불안해할 수 있고 움직일 때도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시동도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반려견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서 적응을 시켜줍니다. 엎드려. 옳지. 차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반려견들의 경우 차 안에서 먹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실내에서의 간식을 줄인 후에 매일매일 나와서 가장 맛있는 간식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1단계는 우리 반려견들에 따라 다르지만 1에서 2주 정도 지속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단계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동만 걸고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서 놀아주기. 지금도 시동을 거는 순간 더 많이 불안해하죠? 엎드려. 자, 엎드려. 타니 엎드려. 옳지. 기다려. 어이 저러네 우리 타니. 옳지. 또죠? 강아지들이 시동이 걸렸을 때 그 진동과 소리에 상당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엔진 소리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1에서 2주 정도 반복해줍니다. 3단계는 동네부터 아주 천천히 짧은 거리를 드라이브하면서 간식 주기입니다. 괜찮아. 기다려. 기다려. 타니 기다려. 무섭지. 여기 또 흔들흔들하니까. 엎드려. 기다려. 괜찮아. 잘하고 있어. 타니 엎드려. 엎드려. 옳지. 마지막 4단계로 점점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면서 반려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차 탔을 때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의 교육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정말 꾸준히 노력해야지만 좋아질 수 있고요. 좀 더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캔넬 또는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며칠 후 새나개 제작진이 탄인의 책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녀석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타니. 이제는 책방에 오는 손님을 얌전히 반겨준다는 타니. 부부의 꾸준한 노력 덕분입니다. 아 그러네요. 자, 타니. 그 실력 한번 봐야겠죠? 하우스. 앉아. 기다려. 옳지. 이야, 100점이다 타니야, 100점. 매일 지금 안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타니가 쉬는 날 있고 그 다음 날 이제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약간 격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게 나오는 거를 스트레스가 주는 것 같으면 저희도 이제 기쁘죠. 사실 행복하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차에서도 얌전한 녀석. 흥분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다행이죠. 지금 차도 조금 안전해지고 새로 산 매트도 아직은 예, 망가지지 않아서 되게 좋아요. 앞으로 웃을 날만 남은 탄이네. 항상 화목한 모습이길 바랄게요.